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수목 식상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식상격이란 것은 임계일간이 임계수 일간이 인묘월에 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묘월이라면은 모강지절이죠. 그러면 임계수 일간이 모강지절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목에다가 수기를 뺏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납수가 굉장히 왕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자연적으로 신약하게 되는 거죠. 자, 수목식상격은 임계수 일간이 인묘월에 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가 일간이 왕한 경우라면은 일간경일에 왕한 경우라면은 재성운과 관성운이 길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라면은 식상은 일주의 기세, 일주의 기운을 더욱더 설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라면은 재성운과 관성운은 흉하다. 예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진, 이민.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민년에, 이묘월에, 그 다음에 임진일에 이민시가 되죠. 이 사주는 월지인목하고 일지진토가 있죠. 일지진토가 있어서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묘목이 탄암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탄암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간격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냇가를 건너려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있었던 건데 빠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명리에서 자평 명리에서 지지를 우리가 이제 탄암을 논할 적에는 아하 그 사이에 12지 중에서 인묘진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인과 진만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에 묘목이 탄암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지진토라는 것은 인묘진 방암 목극을 형성하려다 보니까 지지가 거의다가 좀 목의 기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임수는 기세가 허령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중에는 병화가 있죠. 연지, 그 다음에 월지, 시지에 병화가 있는데 요거는 암암리에 식신생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식신이 왕하니까 재성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임수일간이 천간에 4개가 투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세가 허령합니다. 그래서 재성용신을 쓰게 된다면은 일주하고 서로 상급관계가 되다 보니까 신약한 일주에 더욱더 그 일주를 신약하게 만드니까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지금 없으니까 경신금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한 인묘목의 기세를 설계시켜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월에 임수는 아직 한기가 남아 있죠. 천지가 전부 다 하나죠. 그래서
조도 급하면서 또 왕한 인목의 기세를 설기시켜 준다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용신은 인궁의 병화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묘지는 지금 희신운이죠. 그 다음에 사오미 대운은 뭡니까? 용신운이 되죠. 그래서 암암리에 식신이 망한데 자기 자리에 있는 중기에 해당되는 병화, 재성을 상하게 되므로 식신생재격이 되게 되는 거죠. 식신생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부격을 이루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화식상격을 논하겠습니다. 자, 목화식상격이라는 것은 갑을목이 사오미월에 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지가 사화절, 오화절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조가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목화식상격은 대체로 인성용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화식상격은 인성우나 인성운의 길하다. 그 다음에 관성이나 관성운은 관인 상생이 돼가지고 인성을 상하게 되죠. 인성을 생하게 되므로 흉하지가 않다. 단지 관성을 용하게 된다면은 관성을 용할 경우에는 일주가 태약해서는 관성을 용하지 못한다. 관성을 용하지 어렵다. 그래서 이 목화식상격은 조우가 급함으로 수기인 이인성을 용하게 되는데 그러나 관성과 관성운도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인성용지의 상하기 때문에 크게 흉하지가 않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일주가 그래도 약하지 않은 거냐. 만약에 일주가 태약하게 된다면은 관성은 뭐예요? 일주를 극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극하게 되므로 일주가 태약한 경우에는 사주가 흉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술, 무호, 을묘, 경진. 자, 요 사주를 보면은요, 무술년에 무오월에 을모일에 경진시가 되죠. 월령이 오화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오술은 정확하게 반화 화귀 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화절이니까 묘목은 어떤 성질을 띠게 됩니까? 이거는 건목의 성질을 띠게 되죠. 그래서 묘술 합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상이 지금 식상이 굉장히 태강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천간에 무토가 떠 있어도 식신생재가 되지만은 일주가 왕하면은 대재를 획득이 가능하지만은 일지의 묘목이 일간 을목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연지, 월지의 왕을 화수에 동조를 하게 돼가지고 화국을 형성하려다 보니까 일간의 을목을 새겨주는 힘이 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인성용신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계수가 떴으면 사주가 귀격이 되지만은 임계수가 투출되지 못했죠. 그러면은 시지 진중에 계수를 써서 용신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화사가 너무 왕하다 보니까 조우가 급해요. 그래서 진중에 계수를 써줘야 된다. 자, 요 사주는 경신, 신유, 임수. 경신, 신유는 희신운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용신운이죠. 여태까지 발복이 돼서 크게 재물을 모았다 하는 그 명제입니다. 그래서 목과 식상격은 임갑을목이 사오미 화항제전에 생겼기 때문에 조우가 급하다. 그래서 인성용신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만약에 일간이 왕하다면은 월령에 해당되는 식신이 생재가 가능하게 된다면은 사주가 크게 북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하지 못하게 되므로 크게 부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나 관성운은 인성을 생각하게 되므로 크게 흉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일주가 태약해서는 관성이나 관성운이 들어오면 크게 길하지 못하다. 일주가 태약하게 된다면 관성이나 관성운에는 크게 길하지 흉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